법제화 사업들을 좀 열심히 하겠다. 이 법제화 사업들을 통해서 표준화된 노동자들의 표준화된 활동 보장들에 대한 권리들을 획득하도록 하겠다. 그 획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되게 권리들을 가지고 있고 공통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제화 틀 속에 협회 설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법제화 내용 속에 이거를 좀 보듬어 넣는 게 저는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공기업의 사회 공공가치 실현에 대한 논의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주사일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사에서 주장하거나 요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이사 제도의 틀 내에서 의제화하고 오늘처럼 포럼을 개최를 하고 행안부를 찾아가고 기재부를 찾아가고 민주당이 됐든 국힘이 됐든 그 대표단들과 안건을 개진하고 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공이 똑같은 입장이지만 지방 공기업 재정 적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강하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약자로 좀 PSO라고 하는데요. 제가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철도 기관들에 대한 적자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인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에 맡겨놓으니 지방정부의 부채들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거는 원정적으로 그 지방정부가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노동이사들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들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구들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이사님들과 지역협의회 의장님들의 뜻과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지역협의회 의장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힘을 모은다는 마지막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맞추셨네요. 그 저 양반 누군가 싶으실 거라 생각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가 11대거든요. 서울시의원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가요, 저희가 1000만 수도 서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0만 명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원 지금 현재 몇 명인가? 111명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명 비율이죠. 비례가 합쳐져서 지역구 101명, 비례 10명 이렇게 해서 111명으로 현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전문가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바로 사실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박원순 시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서울시의회 구성이 거의 99% 민주당 다수당 의회였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 시장 등극과 함께 12년 만에 7대3 구조로 민주당은 36명만 있는 소수 정당이 바뀌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습니다만 그 결과 2016년에 저희가 어렵게 만든 서울시 노동이사 조례가 개약됐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분노의 편집 풍파가 올라오는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약 어느 정도로 계약됐습니까?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말하자면 노동이사를 뽑는 비율을 정부 공공기관의 기준으로 맞춰서 확 높인 거잖아요.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 평균 임직원 해봐야 교통공사가 16,000명 가장 크기 때문에 교통공사를 제외하면 평균 한 400명, 500명 수준이거든요. 정부 공공기관은 기본이 몇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의 인원수대로 서울시도 노동이사제 인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은 언뜻 보기에 매우 행정의 합리성이 발현된 말 같지만 실은 그냥 노동이사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냐면 원래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33명인데 계약된 규정을 적용하면 17명 노동이사가 되는 거거든요. 놀라운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되기 전 규정이 노동이사가 17명이었어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현재가 17명인데 계약해서 줄여서 17명을 만들겠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서울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노동이사라는 말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뽑고 싶지 않고 뽑았다 해도 받아주고 싶지 않았다는 현실이었던 거죠. 오늘이 3월 첫 주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나라 상황인데요. 2주 전에 서울시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이렇게 주요 부서들이 있는데요. 민생노동국 업무보고가 3월을 앞두고 시작됐지 않았겠어요? 서울시 의회 역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에 민생노동국장에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서울시에 그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민생노동국으로 배치됐다고 하면 승진에서 밀려났다. 아, 나는 내년에는 승진이 어렵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깊이 부서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이 서울시 행정 업무보고 시간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 말 없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름은 민생노동국이라고 해놓고 서울시에서 노동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없고 하기 힘들고 해봐야 욕만 듣는 온갖 과제들을 민생노동국의 소관이라고 다 등 떠밀고 네가 책임지고 욕먹어 라고 아예 조직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물며 똑같은 행정부 집행부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노동이사를 대하는 시선은 얼마나 울컥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노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뒤에 불구스름한 색깔이 있는 것 같고 조끼와 머리띠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뭔가 불온하고 불안한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총력을 다해서 세뇌하고 이끌어왔다는 걸 우린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가슴 뭉클하고 아까 3대 의장님께서 마이크 앞에서 울먹였던 것은 바로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 노동자가 이 사회에 참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과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실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일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말에 더 애틋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 앉아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오늘 이 공간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연결, 노동이란 단어의 뭉클함 끝까지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삶을 저 역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의원님 출사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박유진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부산에서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육 강사로 이렇게 쭉 몇 분 뵀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5세대 이사회 기억하세요? 네, 1세대 이사가 렘브란트에 있는 야경에 나오는 그 이사였고 이제 5세대 이사가 최근에 출연해서 나스닥에서 이사회가 만들어질 때 그 5세대 이사들이 들어가고 지금 그런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태주 전 서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 계신데 사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되면서 5, 6, 7, 8, 1, 2, 3, 4, 5이 통합될 때 제가 그 노측 협상 대표였어요. 노동이사. 그러니까 노동이사 제도가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투쟁과 협상을 통해서 쟁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역할은 지금도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1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태주 전 위원장님과 같이 막 독일도 가고 스웨덴도 가고 막 같이 1년 내내 협상을 했어요. 막 맨날 싸우고 뭐 사측하고 싸우고. 그런데 그때 최대 쟁점이 뭐였냐면 사실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 이름이었어요. 이름. 회사 측은 종업원 이사를 계속 주장했어요. 종업원 이사라고. 아까 이종선 자장님께서도 종업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게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노동이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박유진 의원님처럼 그랬는데 법대로 가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법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우리 헌법에 근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뭐냐면요. 그게 종사할 종자의 업무 업자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근로자는 소위 일제시대에도 나온 단어. 그럼 노동자는 뭐냐? 이거는 권리적 측면이 강한 겁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으로서, 노동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그 권리를 확보하는 게 노동이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업원의 역할에서 노동자의 역할로 올라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노동이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근로자 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례는요, 근로자 이사에 대한 조례였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시의원들과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이사들의 역할들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노동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10년 만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달라지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안 달라졌냐면 그때 쟁점으로 삼았던 거, 아까 얘기했던 시대적 과제, 법제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아이 참. 오정국입니다. 그 축사가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축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축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우리 노교 이제 4대 이제 의장님으로 상임의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게 노동이사가 사실 지방 노동이사 또 중앙 노동이사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 또 전국 노동이사 하지만은 노동이사가 사실은 별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노동이사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되고 또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어떤 토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요. 그럼 주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인데 이제 전국 노동이사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시장님이 그렇게 주도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주축이 돼서 또 이렇게 좀 만들어졌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와 투명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 큰 취지는 다 동일하고 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노동이사도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전체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심점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제 노교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축이 돼서 그렇게 좀 조직화되고 또 필요하면 또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주도적인 어떤 세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맨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경청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불려 나왔습니다. 두 가지 감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노교에 대한 추억입니다.
2004년 7월 20일 전국에 있는 지하철 노조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면서 사상 최초로 시민 안전을 걸고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하철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아마 우리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도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파업이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고되고 징계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복직은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범식에서 노기호 의장이 당시 공공성을 최고의 가치로 기치로 내걸었던 청년 노기호의 그 뜨거운 심장을 잊지 않는 그런 상임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앞불사라는 가배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재활치료 중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행사에는 계속 참석을 본의 아니게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수많은 저의 선후배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나의 은신은 끝났다, 네, 이렇게 참석했으니 거기다 발언까지 했으니 이제는 뒤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오랜 보신 이준상 집행위원장도 와 있고 공공의 권오은 부위원장도 어디도 안 오시고 이렇게 제가 참석 못했던 거를 상기시켜 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들과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공공부문 노사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위, 또 모범 노동조합으로서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시기가 아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노동이사 연임을 결정했을 때의 이유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모여서 활동하고 또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공동유업을 준비했었고요. 거의 한 1년을 준비를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식품공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했고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인터넷으로 참여를 했고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좀 늦게 왔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처음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박사님도 계시고 저분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벌써 1대에서 4대까지 내려와서 4대 이제 노기호 의장님이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공동유업이 벌써 이제 4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사실 좀 한 것도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아까 우리가 민주노총에서 오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근로자이사에서 노동이사로 바꾼 게 제가 선호유업 의장할 때 바꾼 겁니다. 그때 이제 권수정 시의원님이랑 해서 같이 바꿨는데, 이거 하나 바꿀 때 우리 이사에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로자이사하고 노동이사 차이가 뭐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노동에는 계급성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종속성이 있어서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례가 바뀌고 나서 또 각 회사에 보면은 정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 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의 용어지만 이거 바꾸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4대가 아니면 5대가 아니면 6대 계속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을 바꿔나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한국형 노동이사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